예,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중간 성적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가 전체 산업별, 직업별, 취업시간대별 이 취업자 통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5분위별로 이렇게 가구당 가계 수지를 조사를 한 게 이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오늘 좀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은 2017년 4월 대비 2018년 4월 이 같은 월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전체 취업자가 12만 4천 명 넘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 즉 2016년 4월에서 2017년 4월에는 4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혹시 그러면 작년에는 뭐 이렇게 취업 사정이 아주 너무 좋아서 혹시 비정상적으로 좋아서 지금이 어떻게 너무 나빠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갖다 해서 그 전해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해를 하면 2015년 4월에서 2016년 4월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체 취업자가 25만 3천 명이었습니다. 역시 2018년 4월에 비해서 2배가 되네요. 또 혹시 몰라가지고 2014년 4월하고 2015년 4월을 갖다 비교해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21만 6천입니다. 역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체 취업자의 어떤 이 증가폭이 이 두드러지게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늘고 어디서 줄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산업별로 쭉 봤습니다. 농림업 쪽에는 역대 계속 이렇게 취업자들이 감소해 왔습니다. 경향적으로 쭉 줄어드는 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농림업 쪽에서 5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관공업인데 거기 뭐 핵심은 제조업이죠. 뭐 제조업은 작년에도 한 5만 명 정도, 한 6만 명 정도 줄었고, 뭐 올해도 한 7만 명 줄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조업은 경기를 갖다가 좀 타고 역시 좀 경향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이상하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은 이제 자동차 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좋지 않고 조선 산업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가 여기에 이제 반영됐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들, 그다음에 건설업, 그다음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합쳐 가지고 사역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쪽에 이제 고용 인원이 한 1,0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은 건설업 쪽에서 3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게 이제 16만 6천 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어떤 경기 동향, 경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좀 파리였던 조치, 부동산 경기를 갖다 냉각시키는 그런 정책과 이게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취직이 어려우면은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도소매 숙박 음식업 아닙니까?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실 이쪽은 고용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예컨대 2017년 16년 4월에서 17년 4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만 5천 명이 늘었고 그 전에는 4만 1천 명이 늘었고 그 전전에는 6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8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농업 쪽에서는 이례적으로 5만 4천 명이 증가하고
계속 경향적으로 늘어나는 쪽에서는 8만 9천 명이 감소를 갖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최저임금하고 무관하지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쪽인데 이쪽이 경향적으로 계속 줄어왔습니다. 13만 명 13,000명, 15,000명, 13,000명 줄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93,000명이 늘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추측컨대 아마 탈원전 한다면서 태양광을 하는 쪽에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재정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태양광 관련된 어떤 고용 인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뭐 경비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어떤 업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고용 증가를 주도한 쪽이 사실은 이쪽입니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23만 5천 명이 늘었고 그 전에 27만 명이 늘었고 그 2015년 그때는 6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고용 증가를 주도를 하는데 이쪽이 지금 9만 7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수준이 그 작년 대비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재작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림업 쪽에서 이게 껑충 이렇게 증가를 했고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 아주 크게 감소를 했고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쪽에서는 그 예년 대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 또는 한 40% 수준입니다. 특이하게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쪽에서 9만 3천 명인데 이게 아마 아까 태양광 관련된 산업에 대한 재정 효과하고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는 노동 시간별로 이제 이게 또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12만 4천 명을 예컨대 일시휴직자 1 내지 17시간 종사자 18에서 35시간, 36시간에서 48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눕니다. 이게. 자, 근데 이 12만 4천 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은 일시휴직자가 7만 3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일시휴직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12만 4천 명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7만 3천 명은 일시휴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내지 17시간 있잖아요. 이게 초단시간 근로인데 이쪽에서 7만 2천 명입니다. 즉 일시휴직자하고 1 내지 초단시간 1 내지 17시간 근로자 쪽이 이게 사실은 합치면 14만 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갖다가 이 통계로부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위로 올라가면은 18에서 35시간, 36에서 44시간 쪽이 또 이렇게 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위에 45시간에서 53시간하고 54시간 이상 이 사람들이 근로시간 이렇게 초장시간 근로하는 사람들이 줄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쪽이 36에서 44시간 구간으로 들어온 거는 나름대로 좀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일시휴직자하고 1 내지 17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늘었다는 게 문제죠.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이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전체 가구, 가구는 원래 이제 근로자 가구하고 근로자 외 가구, 자영업자 가구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전체 가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평균만 보겠습니다. 평균 보면은 전체 가구가 월 소득이 476만 3천 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뜯어보면은 근로자 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이 한 2천만 명이 되는 거고 자영업자들이 근로자 아닌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대충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근로자 가구 쪽에서는 558만 4천 원이고 근로자 외 가구가 360만 원 가량 됩니다. 차이가 크죠, 그죠? 이건 근데 평균입니다, 이게. 자, 근데 문제는 그 분위별로 보겠습니다. 분위별로 1분위를 보겠는데 1분위 전체적으로는 128만 7천 원 가량 됩니다. 월 소득이. 그런데 이제 근로자 가구가 198만 천 원이고 근로자 외 가구가 80만 6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1분위 가구 이제 가장 열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구 20%인데 이쪽에서는 이 소득이 무려 8%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불평등이 양극화 된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거 계속 원래 이 동네는 주는 동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작년을 뜯어보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줄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줄어든 이 폭이 10배가 지금 더 줄어든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2.9%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8%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크게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자, 이거 시장 소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 이전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재정으로 해가지고 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까지 포함해서 이쪽은 21.6%를 갖다가 이렇게 그 증가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작년에는 이 이전 소득이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지금 이 플러스 21.6%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재정을 가지고 이 1분위 가구 저소득층에다가 막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 나온 게 마이너스 8%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것도 근로자 가구하고 근로자 외 가구를 쭉 보면은 근로자 가구만 보면은 0.2%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가 감소했는데 근로자 가구는 0.2%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근로자 외 가구 쪽, 자영업자 쪽에서 소득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2분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분위. 자, 2분위 소득은 전체 가구가 272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근로자 가구만 보면은 311만 6천 원 가량 됩니다. 근로자 외 가구는 187만 7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2분위 가구에는 아마 이 정도에 속하는 어떤 가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됐을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4%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 줄었고 그 재작년에는 0.9%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4% 줄었으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그냥 크게 더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근로자 가구를 갖다 보면은 근로자 가구는 그래도 0.6%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0.4% 감소하고 그랬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2분위도 역시 이 근로자 가구는 뭐 그래도 우리 이 물가 상승에는 우리는 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득은 조금은 명목 소득은 조금은 증가, 그래도 0.6%로 아마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근로자 외가구 쪽에서 크게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2분위도 전체적으로 소득이 4%가 감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고소득 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5분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5분위는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1,015만 2천 원입니다. 월등히 높죠, 그죠? 자, 그 중에서 근로자 가구는 1,135만 4천 원입니다. 근로자 외 가구는 786만 7천 원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평균해서 한 뭐 1,000만 원이 넘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소득이 무려 9.3%가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뭐 이쪽에도 원래 이제 뭐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원래 이렇게 높은 거 아닐까? 작년에는 2.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 재작년에는 1.8%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9.3%가 늘어난 겁니다. 근로자로 딱 보니까 5분위 근로자를 보니까 이쪽은 소득이 10.2%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 작년에는 그럼 4.7% 늘었고 그 재작년에 2.9%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을 갖다가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전 소득이 1분위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전 소득이 19.2%가 늘었는데 1분위는 21.6% 늘었고요. 그 다음에 2분위는 4.3%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5분위 쪽에도 38.5%가 늘었어요. 이전 소득인데 여기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런데 부자 5분위 쪽에는 훨씬 많이 갑니다. 이게. 자, 아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쪽에 지금 아까 그 농업 쪽 취업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도소매 음식 숙박업 쪽이 이게 큰 폭으로 지금 고용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쪽에서 지금 아주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예 일자리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 자체를 갖다 대폭적으로 줄입니다. 그죠? 자, 엄청나게 큰 병을 줬어요. 그럼 약을 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이라고 해서 주긴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약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병 자체를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차별 파괴하지 않고 노동시간 자체를 갖다가 노동시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초단시간으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일자리 사정이라든지 어떤 가구들의 어떤 소득 사정이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경제 자해를 넘어 경제 자살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자해를 넘어 고용 확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해소는커녕 아주 급격하게 지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거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특히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들을 이건 그냥 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